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정말 놓치면 후회하실 만한 곳입니다. 본건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압도적인 토지 면적에 있습니다. 땅이 무려 481.58평으로 매우 넓게 빠져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넓은 땅 덕분에 텃밭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을 좋아하시거나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를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장소입니다. 충분히 자급자족하고도 남을 만큼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더해 주택 주변으로 넓게 빠져있는 마당도 이 집의 자랑거리입니다. 마당이 넓어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좋고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기에도 넉넉합니다. 주거 공간 자체도 1층과 2층으로 넓게 빠져 있어서 대가족이 거주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합니다. 지금부터 이 멋진 공간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건으로 가는 길, 도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도를 따라오다 보면 주택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이 골목길로 들어선 후에는 1분도 채 안 돼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건 오는 도로의 장점은 바로 길이 비포장도로인 구간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길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시거나 주택으로 진입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한 본건의 토지가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도로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주택까지 차량 진입이 매우 용이합니다. 주택 바로 앞에까지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짐을 내리거나 옮길 때도 아주 편리합니다. 도로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주택의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문은 경계를 표시해 놓은 펜스와 동일하게 연두색 펜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문은 양문형으로 활짝 열리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양문형 대문은 차량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입니다. 본건은 차량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주차장은 대문으로 들어와서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셔서 대문만 열고 들어오면 바로 주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차장의 구조는 앵글 구조의 강판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쪽에만 지붕을 씌워 놓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차량이 젖거나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특히 햇볕이 강한 여름철에는 차가 뜨거워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는 유용한 시설입니다. 이처럼 앵글 구조 강판 지붕으로 위에만 덮여 있어 차량을 날씨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 자체도 엄청 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폭이 넉넉해서 양쪽에 주차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차량 4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이 차가 여러 대이거나 손님들이 자주 방문하는 경우에도 주차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은 흙바닥이 아닌 시멘트 바닥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이라서 비가 와도 질퍽거릴 염려가 없고 항상 깔끔하게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차장의 면적은 30제곱미터로 9.075평이나 되는 넉넉한 크기입니다. 넓고 튼튼하고 깔끔하게 잘 관리된 주차 공간이 주택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마당과 텃밭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앞뒤로 드넓은 밭이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에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한 공간을 3등분으로 나누어져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재 주택의 왼쪽 편에 있는 밭은 실제로 작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주택의 오른쪽 편에 있는 밭은 현재 묵전, 즉 휴경지로 아무것도 키우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묵전으로 된 공간은 마당의 일부처럼 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양 사이드로 이렇게 드넓은 밭이 펼쳐져 있어서 토지 면적이 얼마나 넉넉한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텃밭 공간은 텃밭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자급자족하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크기입니다. 만약 농사 짓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다면
이 넓은 땅의 한쪽을 아름다운 정원이나 멋진 과수원으로 가꾸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을 만들거나 맛있는 과일을 수확할 수 있는 과수원을 조성하는 등 이 넓은 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마당은 주택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사각형 모양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마당의 바닥은 크게 시멘트 바닥과 잔디 바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문에서 주택 쪽으로 들어오는 길목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하거나 짐을 옮기기 쉽도록 흙마당이 아닌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 실용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푸른 잔디가 깔린 잔디마당으로 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편안하고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입니다. 현재 이 주택에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마당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잔디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주변 환경도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큼직하고 보기 좋은 디딤돌이 놓여져 있어 운치를 더해줍니다. 마당 곳곳에는 다양한 수목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 사계절 푸르름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조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주택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인 현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관은 주택과 연결된 부분으로 그 구조가 독특합니다. 현관은 벽돌조 슬라브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지붕 형태는 박공 지붕 위에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덧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의 면적은 6.24제곱미터로 1.888평입니다. 넉넉한 크기는 아니지만 현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의 주택에서 사용하는 방화문이 아니라 마치 상가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리문의 배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공부상으로 주택의 1층이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옛날에 식당으로 사용하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손님들이 드나들기 편하도록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단독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바꾸지 않고 유리문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이 유리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주택을 취득하신 후에 일반적인 방화문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의 외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2011년 4월 21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약 14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아주 튼튼합니다. 이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현재 건축 방식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진이나 풍수해에도 강한 편이며 건물의 수명 또한 긴 것이 특징입니다. 튼튼한 구조 덕분에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지붕은 철근 콘크리트 지붕 위에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은 총 2층으로 이루어진 전원주택 형태입니다. 외벽은 적벽돌과 외장 타일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적벽돌 마감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고풍스러운 멋을 주며 외장 타일과 함께 사용되어 건물의 견고함을 더욱 높여줍니다. 외벽 마감이 튼튼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어 건물의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창호는 화이트 색상의 이중 하이 샤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창은 단열 효과가 뛰어나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고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샤시는 외벽의 적벽돌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주택 주변을 보면 우리가 흔히 시골에서 볼 수 있는 LPG 가스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면 난방비 부담도 줄어들고 연료 보충에 대한 번거로움도 없어져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내부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마당 쪽에 별도로 2층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부 계단이 있다는 것은 1층과 2층을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님과 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하거나 1층을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2층을 작업, 취미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2층 올라가는 계단 바로 옆 마당 쪽에는 수도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당에서 텃밭에 물을 주거나 청소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주택 주변으로는 본 건물 이외에 여러 개의 제시외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은 주택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택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블록조 판넬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94.5제곱미터로 28.586평입니다. 이 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주거 공간을 더욱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은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택 내부와 연결된 화장실입니다. 2층 계단이 올라오는 측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시외 건물 기역인 주택 일부와도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벽돌조 슬래브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어 튼튼해 보입니다. 면적은 5제곱미터로 1.513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디귿은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판넬 구조의 판넬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미음과 같이 붙어 있고 안쪽에 들어가 있으며 샌드위치 판넬 문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25제곱미터로 0.681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리을은 차양막 시설입니다. 제시외 건물 디귿인 보일러실이 이 차양막 안에 있으며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앵글 구조의 강판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양막 아래쪽에는 저장 창고 같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농사 도구나 잡동사니를 보관하기에 좋습니다. 면적은 18제곱미터로 5.445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미음은 가추로 현재 창고 겸 빨래를 말리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디귿인 보일러실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주택과 외부를 이어주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회색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 외부와 내부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철파이프조 강판 지붕으로 만들어졌으며 통풍이 잘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면적은 9제곱미터로 2.723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비읍은 앞에서 설명드린 1층 현관 부분입니다. 제시외 건물 이응은 그늘집, 즉 정자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주택 측면 마당 쪽에 위치하고 있어 휴식을 취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목구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마감해 놓았습니다. 앉는 공간이 일반적인 사각형이 아니라 디귿자 모양으로 빠져 있어서 여러 사람이 둘러앉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베큐 파티를 하거나 차를 마시기에 딱 좋아 보입니다. 면적은 9제곱미터로 2.723평입니다. 정자 맞은편에는 항아리를 놓을 수 있도록 시멘트 바닥으로 된 공간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통 장독대를 갖추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공간입니다. 제시외 건물 시옷은 앞에서 설명드린 주차장입니다. 제시외 건물 지읒은 견사, 즉 계집입니다.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철파이프 구조의 강판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 시설을 없애서 마당을 더 넓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면적은 6제곱미터로 1.815평입니다. 다음은 본건이 속해 있는 토지 지적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주택은 총 2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본건 땅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땅입니다. 이 땅의 지목은 답, 즉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 모양은 길쭉하고 기다랗게 생겼습니다. 주택의 옆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제시외 건물들이 이 땅에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이 땅의 일부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아무것도 심지 않은 휴경지 상태입니다.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취득하시려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호 1번 땅의 면적은 1339제곱미터로 무려 405.048평에 달합니다. 매우 넓게 빠져있는 땅으로 텃밭이나 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공간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땅입니다. 이 땅의 지목은 대지이며 주택이 들어서 있는 땅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2번 땅 역시 길게 빠져있는 형태이며 도로와 접해 있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동쪽에 폭 8m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 기호 2번 땅의 면적은 253제곱미터로 76.533평입니다. 이 두 필지의 면적을 합하면 405.048평과 76.533평을 더해 총 481.581평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481.58평이라는 엄청난 면적을 자랑하는 토지입니다. 토지의 경계를 살펴보면 도로 쪽에는 깔끔한 연두색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경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면 쪽 경계는 펜스로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수목들이 심어져 있어 대략적인 경계를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경계를 알고 싶다면 측량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다음은 건물 평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상세한 주택 내부 구조가 담긴 평면도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층의 면적과 제시외 건물의 정보를 통해 내부 구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층의 면적은 49.92제곱미터로 15.101평입니다. 이 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인 전원주택의 구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방 2개, 화장실 1개, 주방, 거실, 그리고 다용도실 등의 구조로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5평 정도의 면적이라면 핵심적인 생활 공간이 알차게 배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층의 면적은 44.16제곱미터로 13.358평입니다. 1층보다는 조금 작은 면적이지만 2층 역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면적으로는 방 2개, 화장실 1개, 그리고 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층을 침실 공간이나 개인적인 서재 등으로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해 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외관 구조에서 설명드렸던 제시외 건물들이 주거 공간을 더욱 확장시켜 놓았습니다. 특히 제시외 건물 기역은 주택의 일부로 사용되며 면적이 무려 28.586평에 달합니다. 이 면적은 1층과 2층을 합한 면적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방이 더 많거나 거실이 아주 크게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 니은인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주택의 총 주거 공간 면적을 합산해보면 58.558평에 달하는 아주 넓은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약 58평이 넘는 주거 공간은 대가족이 사용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주 넉넉한 크기입니다. 1층과 2층을 나누어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혹은 취미 공간, 작업실 등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세대 구성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이 주택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현재 이 주택에는 따로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낙찰 후 물어줄 돈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주택 주변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위는 전형적인 농촌과 주거지가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드넓은 농과 밭이 펼쳐져 있어 사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사를 위한 비닐하우스도 곳곳에 보이고 주변에는 이웃들의 단독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넓은 텃밭 공간을 활용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주변에 풍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이어 위치와 생활 편의시설과의 거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생활 편의시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큰 도로 쪽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290m로 걸어서 4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버스는 시간대별로 정해져 있지만 비교적 많이 다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차량이 없으신 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시골 지역 특성상 배차 간격이 길 수 있으니 시간을 잘 맞춰서 이용해야 하는 약간의 제약은 있습니다. 그래도 자가용이 있다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더욱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마트까지는 1.4km로 자가용으로는 2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만약 좀 더 크고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큰 마트까지는 약 2.4km로 자가용으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 큰 마트 주변으로는 체인점 음식점이나 공공기관 등도 더 많이 밀집되어 있어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두 곳 모두 5분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시골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근방에 역이 있습니다. 역까지는 3.5km로 자가용으로 7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기차를 이용해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할 때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본건은 주변의 주요 도시들과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주요 도시인 구미, 성주, 칠곡은 물론 상주, 영동, 심지어 대구까지도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구미까지는 구미역 기준 21km로 자차 26분 소요됩니다. 성주까지는 성주군청 기준 34km로 자차 26분 소요됩니다. 칠곡까지는 칠곡군청 기준 28km로 자차 27분 소요됩니다. 상주까지는 상주시청 기준 44km로 자차 38분 소요됩니다. 영동까지는 영동군청 기준 51km로 자차 41분 소요됩니다. 대구까지는 대구역 기준 59km로 자차 59분 소요됩니다. 이처럼 주변 주요 도시들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출퇴근이나 자녀들의 통학 혹은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도 무리가 없는 위치입니다. 시골에 살면서도 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하기에 아주 유리한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28110-1번입니다. 감정가는 6억 2,377만 8,66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대지 평당 가격은 105만 7,856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339만 5,057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3억 565만 1,000원이며 보증금은 3,056만 5,1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상북도 김천시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481.58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82.906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1년 4월 21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본건은 현재 6억대가 절반 가격인 3억원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본건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압도적인 토지 면적입니다. 땅이 무려 481평으로 꽤나 넓습니다. 이 넓은 땅 덕분에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넉넉하게 빠져 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유기농 채소를 직접 길러 먹는 자급자족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환경입니다. 또한 넓게 빠져있는 마당은 다양한 야외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정자 등 부속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편리한 생활 환경입니다. 주택은 큰 도로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버스 정류장까지도 도보 4분 거리로 가깝습니다. 마트와 역 등 주요 생활 편의시설도 자차로 5분에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 생활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은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넉넉한 주거 공간입니다. 총 58평이 넘는 넓은 주거 공간은 대가족이 함께 거주하기에도 충분하며 1층과 2층을 분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장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주택은 단순히 주말에만 잠깐 찾는 세컨하우스의 목적보다는 평생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딱 맞는 곳입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